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이달은 6.25 전쟁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또 그런 달이죠. 이 중국이 지금 한국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중국 대사가 지금 새로 취임을 했죠. 그랬는데 이 중국 대사가 아주 요상한 말을 했어요. 한한령이라고 하는 이게 한한령이 뭔가 했어요. 한한령이 뭔가 해서 보니까 한한령이 바로 이 중국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한 다음에 한류를 금지한 그것이 한한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방한을 하게 되면 사실상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실렸네요. 올해 안으로 시진핑이 방한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커다란 사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북한의 사리원 대학에서 유학을 했었더라고요. 사리원 대학은 북한의 지방대학에 속하는 거죠. 이 사리원 대학을 유학한 이 한한령 주한 중국 대사가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하면 한중 관계는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그 중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시진핑의 한국 방문이 커다란 사변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변이라는 거는 통일 같은 거 보고 얘기하는 게 북한에서 사변이라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 사변이 일어난다고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에 사리원 농업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공산당 간부를 하다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사로 파견이 되어 왔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 주석이 방한하면 나아가서 시 주석이 큰 성과를 시 주석의 방안이 큰 성과를 내도록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건데 이거는요 정말 위험한 얘기입니다. 시진핑이 지금 이 시각에 한국을 방한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찌끔짜끔하는 사이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면 한국은 2조 말 조선조가 멸망할 때와 같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중 전쟁은 보다 본격적인 그 사태로 발전하고 있죠.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께서는 최근에 그 방송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최근에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라고 얘기를 했고 시진핑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총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번에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공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시진핑에게 구애를 해서 지금 시진핑이 대한민국을 방문해달라고 아주 애걸복걸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사변이 될 것이다. 한한령의 해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앞으로 거지가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폭스러우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지들을 집합해놓은 거지 집합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우리 절대로 원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중국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거 쓸어 들어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리는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거나 대한민국의 경제를 정말 펑 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진핑의 이 그 나팔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싱하이밍 대사가 올해 방한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방문 의사는 계속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시기를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겨내는데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아주 그 방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잘하게 뭘 잘해요. 그 불에 타서 부어진 것처럼 된 상태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은 아주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편할 때 그 시진핑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진핑이 절대로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인터뷰가 그 기자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설령 한중 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이 돼도 세계의 상황을 봐야 하니까 올해를 넘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중국 대사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외교 용어로 적당한 시기에 서로 편할 때 이렇게 했지만 시진핑의 방안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시진핑의 방안이 이정표가 될 만한 사변으로 평가될 것이라면 기업인들도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현재 양국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상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기업인들이 가득 쓸어 들어오게 되면 대한민국의 기업이 망하게 됩니다.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고 일본도 그래서 중국에서 제조업들을 지금 대거 철수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시진핑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하고요. 중국의 공산당 기업인들이 절대로 한국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그 한국과 중국 사이에 5월부터 기업인들에게 한해서 신속 입국제도 소위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양국의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진정되면 이것을 학자, 유학생 등에게 점차 넓혀 나갈 수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중 양국은 코로나 방역 사업을 잘하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인데 현재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양국의 정부 모두 노력하고 있고 또 원국의 재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좀 경계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태원 사태를 보면 하루에 4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적도 있고 이 때문에 당분간은 방역을 아주 엄격히 해서 내부의 재발 방지와 외부의 유입 금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양쪽으로 같이 갖고 가야 된다. 하지만 코로나만 잡히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잡혀도 중국의 공산당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한 양쪽의 문제가 해결돼도 안 되고 해결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까지 한중 외교 수교 28년이 됐는데 이 싱하이밍 주중대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양국의 관계가 아주 발전 추세에 있다. 정치적인 신뢰, 경제적인 융합, 인문적인 상통, 과학기술 및 안보 분야의 교류, 나아가서 한반도 및 국제사회 분야의 협력까지 양국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왔다. 그 외에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서로의 중대한 이익, 핵심적인 이익을 준수하면서 서로 지지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미국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신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자들이고요. 공산당 정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나 지금 공산당의 수하에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 정부는 중국몽에 동참하겠다고 중국까지 기어들어가서 아부를 하고 맹세를 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심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심이 뭡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론조작에 참여하고 있고 부정선거를 돕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아주 깡패 망나니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싱가이밍 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지지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드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서로 극복해서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면서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 이런 추세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주춤했고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 서로의 협력책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만 진정되면 양국의 관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저는 중국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중국인들은 그동안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결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해코지하는 그런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달았죠. 이 사람이 이제 남북한 양쪽에서 모두 근무했는데 두 지역 사람 사이에 좀 차이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민족이 같은 관계로 여러 가지 습관이 비슷하다. 차이점은 오랫동안 분단돼 있어서 말투가 많이 다르고 나이가 똑같은 단어인데 나이가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다른 단어들도 있더라. 억양도 틀리다. 그래서 한국 분들과 그리고 조선 분들과 대화할 때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분단 때문에 말만 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해하고 교류를 중진하면 이런 것은 쉽게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남한과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번갈아 근무를 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본질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이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체제가 틀린 것이 문제이고 사상과 이념이 틀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화해의 문제가 아니라 청산의 문제이고 교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정말 악성적인 그런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해야만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홍콩 사태에서 저희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싱하이밍 이 주중대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미국의 EPN에 자기는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 이코노미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 이거죠. 예, 경제 번영 네트워크.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이 참여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주 강하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하이밍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글로벌화를 지지합니다. 모든 나라가 정상적인 경제의 융합, 상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미 간의 무역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여러 가지 교류나 경제협력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한 간에도 여러 면에서 교류 협력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배타적으로 뭘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중미 간의 무역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이 글로벌 무역에 있어서 이 자유무역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투명한 그런 회계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사방의 나라들의
자기들의 스파이들을 파견하고 그 스파이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문화적으로 이념적으로 점령하려고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해코지를 합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잔뜩 퍼뜨려 가지고 세균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런 의혹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EPN, 이코노미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에 참가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거죠. 중국이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에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 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사드 배치를 추가하고 또 미국의 MB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 소위 삼불 약속을 했다는 이것에 대해서 이 싱하이밍 이 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아주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중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 증진을 이미 됐다. 우리는 이것은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처리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국 간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양국 국민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갔을 때 삼불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고 했었죠. 예. 그 삼불 약속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노 코멘트 지금 답을 하지 않았죠. 이 샹하이밍 대사는 64년생이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예, 미국에서 저희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서 또 근무했고 한국에 또 이번에 새로 왔다고 하죠. 예, 이것을 볼 때 중국의 전략은 지금 한미 양국 간의 관계를 이간을 놔서 미국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해란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능라밥상 냉면이 요즘에 아주 전속인데요. 많이 오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오셔서 능라밥상에서 만드는 100% 메밀냉면 맛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고요. 통일약과 쌈장, 보리쌈장, 해물쌈장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개발해 놨으니까 예, 주문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김치, 된장, 고추장, 마늘 많이 드시기를 예, 요청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